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김지 뭐였어? 세 가지. 저번 시간 너 안 왔어? 맞다, 너 안 왔구나. 미안하다. 경서 뭐였어? 절대값에 대한 풀이. 자, 저번 시간에 얘기를 할게요. 저번 시간에 내가 못 왔어. 이유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영상 있으니까 영상을 보고 와야 돼. 그건 이유가 안 돼. 뭔 말인지 알겠니? 영상이 그 안에 대부분 들어있으니까 영상을 보고 쌤이 그 시간에 무엇을 했는가 이거야. 지금 진도도 좀 천천히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선생님이 하나의 개념 설명을 할 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A씨를 더 많이 주면 시간이 더 걸려. 그럼 너희들이 그거를 가지고 여러 번 복습을 해야 돼.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그거 하나라도 그 파트에서 그 한 문제라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니? 절대값 풀이는 선생님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정의. 절대값 기본적인 정의적인 풀이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거야. 두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0점 분리법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보통 많이 쓰는 방법. 절대값 안이 양수냐 음수냐를 분리해서 푸는 방법이야. 이해되니? 0점 분리법이라는 말 이해돼? 보통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절대값 안이 양수 음수를 분리해서 문제를 푼다고 해. 세 번째는 뭡니까? 그래프를 이용한다고 했습니다. 문제 푸는 순서가 이렇게 돼. 얘가 생각할 때 얘가 1번입니다. 제일 쉬워. 문제적인 절대값 정의를 이용해서 풀면 가장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다는 이 말이야. 두 번째가 그래프입니다. 세 번째가 0점 분리법이야. 0점 분리법이 세 번째냐면 0점 분리법은 풀이가 길어집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웬만하면 0점 분리법까지 안 가는 게 좋아. 웬만하면. 근데 안 갈 수 없는 문제가 있어. 그러면 2번 그래프를 푸는 문제는 뭔 말이야? 내가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잖아. 그러면 문제 선택할 때 쉬워. 내가 1번 선택할지 2번 그래프를 선택할지 0점 분리법을 선택할지 딱 문제를 보는 순간 판단이 서야 됩니다. 알겠나요? 절대값 문제에서 정의를 이용하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 우리가 보통 쉬운 연산들 같은 경우만 정의를 이용합니다. 쉽게 보이는 것들. 선생님 예시 들어줬잖아 저번 시간에. 어떤 예시를 들어줬냐면 이런 예시 들어줬죠. 저번 시간에 들어줬던 예시입니다. 이것보다 더 쉬운 예시는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쉽잖아. 이건 다 할 수 있잖아. 얘를 가지고 너희들이 그래프를 그리고 0점 그래프 그리나 0점 분리법 하지는 않잖아. 지금은 여기서 바로 넘어갈 거잖아. 마이너스 5부터 이렇게 바로 가지. 이해되니?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 이게 정의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나요? 그러면 요거 해가 어떻게 되냐? 이것이 해가 어떻게 되냐면 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절대값의 뜻이 뭐냐면 우리는 원래 절대값 기본적인 정의는 뭐야? 원점에서 거리잖아. 원점에서 x-a까지 거리야. 근데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다고? x랑 a랑 거리로 해석이 된다고요. x랑 a의 거리. x랑 a의 거리, x랑 b의 거리가 이쪽이 더 크다 이 말이야. 엄마 이해되니? 그러면 A가 B가 더 크다고 보면 A가 여기에 있고 B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X는 어디에 있겠냐 이거야. 자, 부등식도 너희들이 문제 풀기 힘들다 싶으면 접근할 때 난 부등식 힘들어. 그럼 뭘로 풀어? 등식으로 일단 풉니다. 등식으로 풀어. 얘랑 얘랑 같단 말은 X랑 A와 거리가 같다. X랑 B와 거리가 같다.
어디를 말하고 있어? 중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2분의 A 플러스 B가 이 부등식의 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이쪽이냐 이쪽이냐가 답이 되는데 X와 B의 거리가 더 크다는 말은 이쪽에 있다 이 말이 되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니? 이 정도 문제를 가지고 요 두 가지를 이용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뜻이야. 풀지 말라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해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야. 요 부등식 해가 바로 이렇게 보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됐어? 한 문제 더 내줄게요 선생님이. 너희들이 자, 뭐 요런 문제. 요런 문제를 물론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래프나 0점 분리법으로 풀 수 있어요. 하지만 0점 분리법은 최후의 선택입니다. 0점 분리법은 최후의 선택이야. 웬만하면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래프 식을 봤을 때 정의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는 생각이 훨씬 쉬운 생각이고 0점 분리법까지 갔다는 소리는 풀이가 아주 길어질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선생님이 어제 0점 분리법 A시도 또 들어줬어. 도대체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식 본 적 있는 사람? 절대값입니다. 본 적 있습니까? 이 식 본 적 있어? 앞으로 살다 보면 많이 볼 거야 이거. A, B 대신에 또 다른 식 들어갑니다. 얘가 더 어렵게 보이는 식은 이제 앞으로 많이 보게 될 식입니다. 근데 이 식을 보는 순간 아 나는 정의로 풀어야겠다 그래프로 풀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 봤을 때 복잡하잖아. 그러면 0점 분리법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서 풀어야겠지. A가 B보다 더 크면 그대로 나가겠죠. 그대로 나가서 앞에 계산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뭐가 나오는 거야? B가 나오는 거지. 누가 더 크면? B가 더 크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가서 A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뜻을 갖고 있어? B, A. 이 식은 A, B 중 작은 놈이라는 식의 의미를 갖고 있어. 뭔만 이해되니? 그래서 우리는 외울 수가 있는데 많이 보더라도 우리가 자주 보지 않으면 이 식을 외울 수는 없어. 그러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야. 해석하고 나면 둘 중에 작은 거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이 말이야. 뭔만 이해되니? 얘가 플러스가 되면 둘 중에 큰 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 플러스가 되면 둘 중에 큰 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외울 수는 없습니다. 다음에 하다 보면 외워져. 오케이? 이해되니? 이런 것이 너희들이 좀 복잡해 보이는 것은 0점 분리법을 쓰긴 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풀 거냐? 얘는 다음에 그래프로 풀어집니다. 네, 선생님이 억지로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억지로 정의를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려고 해. 어떤 의미인가? 얘는 어떤 의미야? X와 2의 거리야. X와 4의 거리를 더했더니 8이 된 거야. 절대값 나오면 무조건 수직선이야. 1한 점이 있고요. 4란 점이 있어요. X란 점이 어딘가에 있겠죠. X란 점이 어딘가에 있겠죠. X가 예를 들어서 이 사이에 있다고 생각합시다. 사이에 있으면 X와 2의 거리, X와 4의 거리는
8이 될 수가 없네요. 그럼 안쪽에 있다는 소리가 아니라 바깥쪽에 있다는 소리겠네요. x는 바깥쪽에 있어. x가 여기 있다 봅시다. x와 2의 거리, x와 4의 거리. x가 이쪽에 있다 봅시다. x와 4의 거리, x와 2의 거리. 답이 두 개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지? 똑같은 말을 하고 있잖아. x와 2의 거리, x와 4의 거리는 이 거리가 고정이잖아, 2로. 얘가 2가 고정이니까 3이 되면 끝. 됐니? 다시 이 거리와 이 거리를 더해서 8이 돼야 되잖아. 이 거리가 2니까 이 거리가 3, 2가 되면 8이 된다 이 말이야. 이래서 얘를 억지로 식으로 만들 수는 있어. 요놈을 이 거리를 t라 놓고 이 거리는 t 플러스 2가 되니까 2t 플러스 2가 8이 돼서 t는 3이다 이렇게 식으로 풀 수는 있어. 근데 실제 우리가 너희들이 풀다 보면 이런 문제는 굳이 식으로 안 적어. 그래프 그려보면 t 3이네? 하고 끝날 거라고. 이해되니? 요런 게 정의라는 거야. 그럼 3이면 x가 얼마야? t가 3이면 x는 마이너스 1 또는 7이 나오겠죠. 요 해는 x는 마이너스 1 또는 7 이렇게 대가 된다 이 말이죠. 얘는 뭘 이용해서 풀었다고? 정의를 이용해서 풀었다 이거지. 근데 우리가 그래프를 공부하다 보면 정의로 푼다는 생각을 많이 잊어버립니다. 더 쉬울 건데 잊어버린 거야. 됐어? 하지만 거기까지는 인정이 될 거야.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까지는 인정이 돼. 차이가 심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정의로 푼다는 것은 제약이 좀 더 많아. 제약이 더 많다고. 근데 그래프로 풀 수 있다는 것은 정의로도 풀 수 있는 개념이 되거든. 하지만 정의로 풀 수 있는 것은 제약이 많아. 풀 수 없는 문제가 더 많다 이 말이야. 알겠나요? 그래서 이 문제도 그래프를 이용해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그래프로 풀 수 있는 거는 내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당연히 그래프로 풀라는 것은 내가 중요한 게 뭐겠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가 중요한 거라고. 엄마 이해되니? 그러면 내가 그래프를 다양하게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고 그래프를 그릴 수 없으면 이 방법은 안 되는 거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이 방법이 쉬운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래프 연습을 계속 하는 거라고.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연습,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연습, 그다음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를 그리는 연습. 뒤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다른 함수들, 상가함수, 지수함수 막 다 그리잖아. 3차 함수.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의 특징을 이해를 하고 사용을 할 거라는 거지. 이런 것은 암기라고 생각하면 돼. 그대로 암기. 뭔 말인지 알겠어? 물론 암기할 때 이해를 하고 암기해야지 당연히. 그래야 변칙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프를 그릴 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해야 돼. 알았어? 그래서 이 문제는 이거 하나만 숨어졌습니다. 이 문제야. 이 문제와 이 문제 똑같은 거야. 맞지? 조심하세요. 이거야. x 플러스 1 아니고 절대값 x 플러스 1이야. 그럼 나는 이 식을 보는 순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생각을 해줘야 된다. 됐어? 나는 얘를 그래프를 어쩐다? 그릴 수 있다. 근데 나는 못 그려. 선생님 나는 그릴 수 있다고 했는데 못 그려. 그럼 어떻게 돼?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하면 되는 거야. 엄마 이해되니?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고 했는데 나는 못 그려. 그럼 내가 연습을 하면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저번 시간에 설명을 했어. 근데 수업에 참석한 경소조차도 그림을 못 그리고 있다는 것은 원래 못 그렸단 소리야. 원래 못 그렸단 소리야. 그래서 너희들도 새로운 친구들도 원래 못 그렸기 때문에 이렇게 푼단 소리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그래. 절대값의 더하기 그래프입니다. 절대값의 더하기 그래프는 정해진 틀이 있는 그래프야.
아시겠죠? 그리고 얘가 0인 점에서 절대값이 꺾이게 되는 그래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특히 개수가 x의 개수가 1인 거는 대칭 쪽으로 나오게 돼 있어. 좌우가 대칭 쪽으로. 그래서 개수가 달라버리면 비대칭 쪽으로 나옵니다. 개수가 같으면 어쩐다고? 대칭 쪽으로 나올 거야. 그래서 얘는 어디에서 꺾이고 얘는 0인 점, 얘가 0인 점, 마이너스 1하고 2인 점에서 꺾이는 그래프야. 됐습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마이너스 1, 2에서 꺾이는 그래프고 얘가 대칭 쪽으로 나오는 그래프의 모양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리고 이쪽의 기울기가 절대값을 떼게 되면 얼마입니까? 2x가 되나요? 이쪽의 기울기가 2가 되는 특징이야. 그럼 이쪽은 당연히 마이너스 2가 되겠지. 이게 그래프 그리는 연습하는 거야. 알겠나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지? 그리고 여기에 있는 y좌표만 표현하면 돼. y좌표는 여기다가 2를 넣던지 마이너스를 넣던지 3이네요. 준비 작업 끝났습니다. 여기에 이것까지만 설명해 놓으면 돼. 요놈의 기울기가 1, 2다. 태연, 정신 차려. 그래프 어떻게 그린지 알겠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릴 수 있겠니? 됐어? 이 전 단계로 가야 돼? 이 전 단계는 왜 진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한 설명이야, 진짜. 이거는 아주 처음에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설명하는 거니까 이 정도로 너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 이해되니? 받아들일 수 있지? 있어, 없어? 김지 받아들일 수 있어, 없어? 그럴 줄 알지? 근데 왜 이용을 안 해? 하나 더 해볼게요. 쉬운 걸 해볼게요. 보통 이 간격이 일정한 게 보통은 나오는데 일정하지 않는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그려? 몇 번 끊어져? 1, 2, 3, 3번 끊어지는 모습이고 간격까지 똑같다는 것은 완전 대칭. 그럼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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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옵니다. 무조건. 그리고 절대값을 다 떼게 되면 3x입니다. 요놈의 기울기가 얼마냐면 3이야. 요놈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마이너스 3, 요게 플러스 3. 여기는 당연히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뭐 구하면 돼? 이 점의 좌표만 구하면 된다. 1 넣습니다. 3이네요. 2 넣습니다. 2네요. 얘가 2,2고 여기가 3,3, 1,3 이 정도까지 그려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할 거라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이 정도 그래프는 쉽게 그릴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 자, 비대칭인 것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림인데 얼마? 1, 2분의 5. 그래프는 비대칭이기 때문에 바로 그릴 수는 없어요. 1을 넣습니다. 얼마야? 마이너스 3이죠. 플러스 3이죠. 1,3. 1,3 맞죠? 이해되지? 여기까지는 2분의 5를 집어넣습니다. 2분의 3이죠. 그러면 얘하고 얘를 생각하면서 높이 조절이 되겠지.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문제가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 아니야. 절대값에 대한 식에 대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목적이 아니야. 대부분 수단이야. 수단이기 때문에 그 수단을 빨리 해놓고 그 다음에 뭔가 문제를 해석하러 가야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놓고 보면 요놈의 기울기가 얼마다? 3이라고요. 이 기울기는 얼마고? 마이너스 3이고 가운데는 구하긴 구해야 되는데 1, 2, 마이너스 1하고 추론할 수 있어요. 이 정도 그려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이해됩니까? 정신 차리고. 자, 이 문제 마무리 지으러 갑니다 이제. 자, 지금 요 그래프 지금 설명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한 거야. 이 그래프 그리는 데는 이거는 10초도 안 걸려. 10초도 안 걸릴 거야. 그 다음에 4보다 작다 했으니까 4라는 그래프를 그릴 거야. 4. 여기는 3. 여기는 4. 그럼 이 간격이 얼마? 1. 그럼 이 간격은 얼마? 2분의 1이라고 내가 기울기를 1대1하고 써놓은 거야. 그 이유를. 이 간격이 얼마? 1. 이 간격은 2분의 1. 그래서 답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보다 작다니까요.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이 범위의 x좌표. 간격은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여기가 2분의 5. 여기까지 푸는데 20초, 30초면 끝납니다. 쌤은 조금 더 그림을 잘 그리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찍찍찍 하고 찍찍 풀었을 거 아니야. 되니? 좌표 구할 때만 연산 조심하면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라고. 엄마 잘 알았니? 그래서 일단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없냐가 꽤 중요한 내용이야. 그럼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없냐에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쉽게 끝나는 거고 그래프를 그릴 수 없으면 불편하게 할 거라고. 그럼 어떻게 뭘 해야겠어? 제가 뭐 해야겠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쉽고 그래프를 그릴 수 없으면 어려우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만 연습하면 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만 연습하면 문제가 쉬워진다고. 뭔만 이해되니? 이해돼? 하나만 더 해볼게 한 김에. 문제 찾으려고 합니다. 음, 130.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센입니다. 센. 센 문제야 지금. 너희들이 많이 풀었던 문제. 862번. 뭐가 보입니까? 어떻게 풀어야겠다? 어떻게 풀어야겠다? 너희들이 대답을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가야 돼? 그러면 0점 분리보러 갈 수밖에 없어요? 대답을 못하는 것은 지금 생각이 안 떠오르는 소리잖아. 그러면 0점 분리보러 가는 건데 얘 그래프는 그릴 수 없다가 아니야. 첫 번째 뭘 이용하는 게 더 편하다? 정 이용이 더 편할 수가 있다. 정 이용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요거 보면 안 보면 돼. 이거 안 보면 돼. 얘가 3보다 작잖아. 3보다 작으니까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인 거 아니겠어? 얘가? 그럼 이 넘기면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이렇게 바로 나오겠지. 됐어? 그 다음 어떻게 하지? 그 다음 마이너스를 떼는 것은 아니고 당연하니까. 절대값은 어째? 양수잖아. 이게 정의잖아. 기본적으로. 우리 성질이지. 정의기보다는 성질. 절대값은 무조건 양수니까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것은 당연한 말이야. 그러니까 뗀다는 소리야.
당연한 말이니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5보다 작다. 끝. 마이너스 5부터 플러스 5까지. 상 문제 아니야. 왜 상이 됐겠어? 너희들이 왼쪽 식을 불편하게 읽으니까 상이 된 거야. 그래서 사실 이게 상이 아니라 요런 문제가 더 상이에요. 요런 문제가. 요런 문제가 더. 얘는 얘를 봤을 때 이제 어떻게 풀까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해. 얘를 0점 분리법으로 풀 수 있어. 무동식 2개 나와서 답은 나왔을 거야.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라는 거지. 그럼 내가 뭐라 했어? 제일 마지막에 그거네. 그래프를 그릴 수 있냐 없냐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얘 그래프 연습했으니까 그릴 수 있다 이거지. 얘는 원래 그릴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조금 틀에 맞춰서 x 플러스 2 때문에 그래. 오른쪽 x 플러스 2 때문에 내가 축을 그린 거야. 하나는 마이너스 1, 하나는 2. 2를 넣었더니 3이 나왔어. 그럼 왼쪽 그래프는 이니까 뭐 이 정도 나왔겠네요. 이를 좀 줄여야 되는데 비율이 맞게 그리려고 이 정도 놀린 거야. 오른쪽 기울기는 2, 왼쪽 기울기도 2. 얘는 3. 됐니? 그래서 왼쪽 그래프 그래서 오른쪽 그래프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니까 0,1을 지나는 기울기가 1인 직선. 요 정도의 느낌이겠네요. 얘가 2. 질문은 뭐야? 이 그래프가 이것보다 더 아래쪽에 있다. 그럼 어디? 여기에 해가 답이 되겠네. 여기 중에 계산이 되는 것이 그래프로 바로 봐서 계산이 되는 그래프를 좀 잘 그리는 것은 바로 이 점은 알겠어. 알겠지? 요즘 X좌표는 바로 알겠잖아. 1이잖아. 요즘 X좌표는 잘 안 보이잖아. 안 보이면 계산하면 되지. 다 할 필요가 없잖아. 다 할 필요가 없었어. 뭐만 하면 돼 지금? 오른쪽 기울기가 2인 놈랑 x 플러스 2랑 연산을 하면 x는 3이 나왔네요. 요즘에 x좌표는 3이에요. 답은 1부터 3까지 이렇게 된다고요. 뭐만 이해됩니까 지금? 이해돼? 이만큼 그래프를 이용해서 푼다는 것은 문제가 훨씬 쉬워지는 거라고. 0점 분리법으로 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쪽하고 요놈하고 연산했더니 해가 없어. 이쪽하고 연산했더니 해가 1부터 2까지 나왔어. 이쪽하고 연산했더니 해가 2부터 3까지 나왔어.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라고. 근데 그거를 그래프로 이용하면 한 번에 해석하고 필요 없는 거는 안 할 거다 이거지. 이쪽은 해가 안 떨어졌잖아. 이해되니? 860번. 보입니까? 내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아니잖아, 지금. 내가 지금 설명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야?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없다가 중요하다 했는데 지금 이 식에서 보면 이 그래프를 그릴 수 바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없다? 바로는 못 그리지. 바로 못 그린다는 소리는 이 그래프가 쉽지는 않다는 소리잖아요. 이 마이너스에 대한 설명은 내가 안 했잖아. 너희들 실제적으로 마이너스의 그래프는 그림을 많이는 안 그려봤을 건데 그래프 그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시간은 걸릴 것이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프 그리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정신 차려. 머리를 써야 돼. 그러면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 그래프를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려서 문제를 풀 것인지 아니면 재호야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 멍 때리지 말고 어떻게 하면 되겠어? 경세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건 제일 후잖아. 그거는 내가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그 방법을 쓰는 거라고. 이해되니?
지금 어떻게 하면 되겠어? 김지, 미안하다. 김지. 얘를 식을 이렇게 넘깁니다. 넘길 수 있어 없어 원래? 넘길 수 있잖아. 넘기고 나니까 왼쪽 그래프 그려서 안 그려져? 오른쪽 그래프 그려져 안 그려져? 그려지잖아. 됐어? 상황에 맞으려면 그래도 비율에 맞게 그림을 그리는 게 맞아요. 왼쪽은 마이너스 3,0을 꼭지점으로 하는 기울기가 1인 그래프야. 오른쪽에는 그래프 그릴 수 있어? 꼭지점 얼마니? 2, 마이너스 5가 꼭지점이야. 2, 마이너스 5. 여가 3이니까 2,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기울기가 얼마야? 2죠, 2. 기울기가 2인 2, 마이너스 5가 꼭지점인 기울기가 2인 그래프야. 좀 의심스러운 점은 이 점이긴 하네. 왜냐면 이 점이 여기 안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냐 없냐, 이렇게 왔느냐 생각을 해볼 필요 있겠지. 태연, 정신 차려. 그럼 우리 뭐만 구하면 돼? x절편만 구해보면 되잖아. 왼쪽 그래프에 x절편만 한번 생각해보면 된다고. 2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네요. 왼쪽 그래프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맞죠? x절편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을 지른다. 그럼 요 상황이 맞네요. 요 상황 맞으니까 우리는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 중에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 중에 어디? 이 그래프가 위인 이 부분의 범위가 해가 되겠다 이 말이네요. 그럼 누구랑 누구랑 연산을 해야 되는 것은 얘랑 얘랑 얘 연산을 하면 끝나는 거잖아. 첫 번째 x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연산. x는 마이너스 3분의 2. 두 번째 연산 x 플러스 3하고 오른쪽 2x 마이너스 9. x는 12. 이렇게 됐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해는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3분의 2부터 x가 12가 해가 되겠네요. 등호는 둘 다 등호가 들어가 있네요. 맞나요? 뭐 답이 틀렸다? 뭐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잖아, 현선이. 첫 번째 경우 x는 마이너스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마이너스 4예요. 고마워. 연산 잘못했다는 소리네. 좋았어. 태연아, 정신 차려. 생각을 해야 돼. 본인 스스로가 생각해야 돼. 생각을 해야지 본인 스스로 머리를 굴려봐야 돼. 응? 쌤 연산을 자주 틀리니까 너희들이 짚어줘야 돼. 왜냐면 방향은 맞았는데 연산이 틀려버리면 답은 다 틀릴 수가 있어. 너희들은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연산을 따라서 해야 돼. 쌤 연산을 빨리 할 수밖에 없어. 어쩔 수 없이 진행이 돼야 되니까. 연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됐니? 너희들도 생각을 하면서 머릿속을 굴리면서 해야 돼. 그래 멍을 덜 때려. 그래야 멍을 덜 때린다고. 평상시에 본인이 멍을 잘 때린 친구들은 수업을 할 때 본인 스스로 연산 어느 정도 따라가야 돼. 알았니? 그러면 답은 이제 나왔네요. 뭔 말인지 알겠어? 따지고 보면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근데 얘를 똑같은 0점 분리법으로 풀면 풀이가 거의 비슷하게 떨어져. 이해됩니까? 이해되시죠? 그래프 우리는 연습시켰어. 자, 음수 그래프는 연습을 안 시켰는데 음수 그래프도 해보는 연습은 좀 필요합니다. 알겠어요? 자, 음수 그래프는 개수가 이렇게 다른 건 좀 힘들어. 음수 그래프 개수가 다른 거 힘들어. 근데 개수가 같은 건 쉽습니다. 음수 그래프의 개수가 같은 거에 이건 쉽다고. 이해됩니까?
왜냐면 얘가 그냥 벗기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벗기면 2가 됩니다. 얘를 마이너스를 붙이고 둘 다 벗기면 마이너스 2가 돼.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밖에 없어. 개수가 똑같을 때. 무조건 이렇게 나와. 됐나요? 뒤집어서 나올 수는 있어요. 이렇게 거꾸로. 그래서 그러면 여기다 뭘 집어넣고 0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 여기다 2를 집어넣었을 때 2. 요것만 쓰면 끝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이거는 정형이야. 근데 개수가 달라버리면 비정형이 돼서 일반적인 그래프는 안 나온다는 소리야. 다음에 선생님이 어제 설명했던 두 번째 스타일 문제야. 뭐였냐면 fx를 가지고 여기에 있는 조건이 달라지는 문제야. 다시 fx를 가지고 조건이 달라지는 문제는 바로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fx가 0보다 작다의 해가 fx가 0보다 작다의 해가 있죠.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겠지. 식을 보고 해. 자, 얘가 주어지든지 얘가 주어지든지 하면 얘가 주어지면 얘는 바로 끝나는 겁니다. 왜? 두 개가 똑같은 말을 조건을 달리 줘가지고 다른 문제처럼 보여지게 한 거라고 해.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돼? 그런데 지금 빨간 줄하고 초록색 줄이 두 개가 똑같다는 말이야. 두 개가 똑같아. 달리 보이는 게 뭐야? 똑같게 얘가 달리 보여 지금. 두 개가 똑같아야 되는데 지금 달리 보인다고. 뭐가 달리 보여? 달리 보이는 데가 어디입니까? 재호야 어디야? 이걸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조건. F 안에 들어있는 식의 모습을 조건이라고 불러요. 이해됐습니까? 얘가 달리 보이는 거네. 맞습니까? 얘가 달리 보이는 겁니다. 어떤 게 맞겠어? 얘가 달리 보이는 거야. 지금 자, 지금 파란색이 달리 보이는 거야. 지금 뭐야? 희끄무란색이 달리 보이는 거야. 두 개씩을 똑같게 본다면 이거는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뭐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 정도의 생각이라 생각하면 돼. 둘 중에 하나라도 볼 수만 있으면 되는 거야. 뭔만 이해되니? 그래서 둘 중에 지금 파란색하고 노란색 중에 누굴 맞추는 게 쉬운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 돼. 파란색하고 주황색, 노란색을 누굴 맞추는 게 쉬울 것 같아? 이것이 관점이야. 누가 쉽냐는 것은 어려운 걸 건들지 말자는 소리잖아. 이해되니? 어려운 거를 건들지 않으면 돼. 누가 어려워? 파란색이 어려워? 노란색이 어려워? 파란색이 어려워? 노란색이 어려워? 파란색이 건들기 쉬워? 건들기 어려워? 노란색이 건들기 어려워? 식을 건든다는 말은 변형을 한다는 소리야. 이해되니? 얘는 F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얘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못 푼다가 아니야.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얘를 바꾸면 돼. 다시 말해서 이 노란색을 뭘로 바꾸면 끝나는 거야? 파란색으로만 바꾸면 돼. 2분의 x 플러스 k로 바꾸면 여기다 뭘 더했어? k를 더하고 2로 나눴네요.
놔둡시다. 자, 얘를 이렇게 썼어. 얘를 이렇게 쓰면 빨간 줄 두 개가 똑같은 말입니다. 요거를 받아들여야 돼요. 얘를 이렇게 적으면 빨간 줄 두 개가 똑같은 말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되니? 너희들이 지금 이걸 받아들이면 된다고 해? 지금 빨간 줄하고 밑에 있는 빨간 줄은 똑같은 말이라고 해? 됐니? 이해됐어? 그거를 너희들이 조금 더 판단하기 쉽게 하려면 얘를 t로 바꿔. 얘로 t로 바꿔. 얘도 t로 바꿔. 얘도 t로 바꿔. 완벽하게 똑같은 식입니다, 이제. 됐니? 이렇게 같은 식을 가지고 변형을 시켰다는 소리는 원래 식을 갖고 풀이를 다 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게 똑같단 말이 이해가만 되면 끝나는 거야. 얘가 얼마가 되고 마이너스 2가 되고 얘가 1이 되면 원배가 똑같은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줄이면 끝나는 문제가 되는 거야. 태연아, 알았어? 태연이 중3이잖아. 그러지? 바뀔 때 됐어. 응? 집중. 머리를 안을 움직여야 돼. 안 그럼 발전이 없어. 다음. 2번이 더 어렵게 보였을 거야. 근데 2번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아, 약간 다르겠지. 요 문제는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아마 수업 시간에 정신 차려. 수업 시간에 풀어줬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냐? 경수 기억나냐? 풀어줬어? 누구 책에 있었던 문제인 것 같은데? 맞냐? 책에 있었던가? 어디에 있었던가? 있어 없어? 왜 이거 들어가 있지? 이거 뭐지? 공수 투거에가 있지? 이 책이 아니구나. 이 책이 아니라 선생님 선물에 어디서 설명했지? 여기 있네. 여기 요거잖아. 똑같은 문제 아니야? 자, 해볼게요. 설명해볼게요. 첫 번째, p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가 0보다 작습니다. 자, 이 식하고 이 식하고의 관계가 있냐 없냐가 이 문제의 풀이 방법이 완전 다릅니다. 두 개의 식에 관계가 있다는 것은 위의 식을 이용해서 그대로 아래 식을 풀 수 있다는 소리고, 관계가 없으면 전혀 다른 식이야. 전혀 다른 식이란 말은 무슨 소리냐면 위에 있는 A, B의 관계를 알아내가지고 아래에다 대입을 하는 소리야.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자, 위의 식하고 아래 식이 관계가 있으면 위에 있는 식을 그대로 아래 식에다 이용하라는 말이고, 위의 식과 아래 식 관계가 없다는 말은 위의 식에서 A, B의 관계를 알아내서 A, B 문자를 제거시켜서 문제를 풀란 소리야. 근데 딱 봐도 A, B가 있는데 알파, 베타가 있어. 조건이 너무 안 주어졌습니다. 너무 안 줬어. 너무 안 줬다는 소리는 얘를 가지고 뭔가를 알아내기가 어렵다는 소리야. 그러면 요 두 개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되는 거야. 첫 번째, B, E, A가 4A 마이너스 4, B로 바뀌었어요. 여기 있는 B가 1이 넘어갔어. 이유가 있겠지? 첫 번째 달라진 점입니다. 남은 개수는 모르겠고. 두 번째 달라진 점은 뭐냐면 여기에 있는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바뀌었어요. 됐습니까? 됐어? 그래서 선생님 그 두 가지는 설명을 해줬잖아. 기억 안 나니? 했어 안 했어? 했잖아 지금. 얘가
얘가 됐어. 얘가 되면 근이 역수가 된다고요. 얘가 되면, 근데 준 거야, 그래서 일부러. 얘가 되면 부호가 반대가 된다고요. 그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여기까지 됩니까? 그럼 얘는 세 가지가 들어가 있는 거야. 세 가지가. 첫 번째, 개수가 바뀌었어. 두 번째, 부호도 바뀌었어. 하나 부호 바뀌었어. 또 앞에 있는 수가 약간 뭔가가 달라진 느낌이다 이거지. 그 세 가지를 읽어낼 수 있느냐 없냐야. 다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세 가지가 합성이 된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읽어내야 되냐면 2가 아니라 a 2x의 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가 사라져야 됩니다.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가 똑같네요. 플러스 b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이해됩니까? 요 놈을 t의 제곱 2t 플러스 b가 0보다 작다.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간 거야.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간 거라고요. 알겠습니까? 됐어? 그럼 요 놈의 해는 뭐라고? 이거의 해가 등호, 등호이면 요거의 해가 알파, 베타이면 요거 해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라고요. 여기까지 됩니까? 얘의 해가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면 얘가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들어가면 되잖아. 얘가 t니까 t가 뭐가 되면 된다고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 되면 된다고요. 근데 이 방정식은 t의 방정식이 아니라 x의 방정식이니까 마이너스 2x가 알파분의 1이 되면 되는 거고,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알파분의 1이 되면 되는 거야. 선생님 이건 차근차근 설명한 건데 얘를 한 번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됩니까? 돼? 그럼 마무리 지로 갑시다. 자, 여기서 알파, 베타가 0보다 작다는 소리가 있어. 무슨 말이냐면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라는 소리고, 2차 부등식의 형태가 0보다 작은데 사이범위야. 그러면 첫 번째 주어진 식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입니다. 0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는 소리야. 알파, 베타. 얘에 대한 식이 이거란 소리야. 그래프가. 보이니? 0보다 작은데 사이범위라는 소리는, 0보다 작은 쪽이 사이범위라는 소리는 얘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왔던 소리야.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사실이 B는 양수이고 A는 음수라는 사실을 한 거야. 그래야 요거의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라고. A가 음수인데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잖아. 그렇지? 음수가 0보다 작은 쪽은 그래프가 이렇게 뒤집어졌겠지. 그러면서 하나는 마이너스 2알파분의 1이고 하나는 마이너스 2베타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0보다 작은 데가 이쪽하고 이쪽이야. 그럼 이쪽하고 이쪽 요놈이 마이너스 2알파분의 1, 마이너스 2베타분의 1 위치만 판단해 주면 되는 거지 이제. 근데 알파, 베타가 알파가 음수고 베타가 양수가 되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붙으면 부등호에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네 이렇게. 그럼 마무리 지을 수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x는 마이너스 2베타분의 1보다 작거나 x는 마이너스 2알파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됐어? 1번도 저번 시간에 했는데 저번 시간에도 했고 못 읽어냅니다.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얘를 볼 수 있어야 한다 했죠. 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얘가 A이고 얘가 K제곱이야. 그랬을 때 얘가 AK가 나오면 상반식의 형태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부호가 부호가 바뀔 수는 있습니다. 부호가 같으면 플러스 상반식이고 x 플러스 x분의 알파 이런 형태고 부호가 달라지면 마이너스 상반식이야. x 마이너스 x분의 알파. 요거는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거야. 첫 번째는 요 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론을 이해를 먼저 해야 되니까 a k제곱 ak라고 읽어지면 얘를 문제를 어떻게 풀 거야? x제곱으로 먼저 나눠가지고 두 개씩 엮어가지고 치환 인수분해 형태로 넘어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그걸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고차 방정식 문제라는 생각이라고 했죠. 됐나요? 잠깐 쉬었다가 너희들이 그대로